저는 지금 서울에서 그 종로에 자유통일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능라 밥상이라고 하는 탈북 여성들이 모여서 일하는 북한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학과를 만드는 조그만 공장은 아니고 작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예, 한국에 오니까 뭐 문어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문어발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학과를 만들고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란 TV라는 유튜브를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예. 올라 안 살려고 했는데,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하나 만들어 봐가지고 좀 북한 소식을 좀 제대로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손을 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과 같은 이 현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올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해서 한 6, 7년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대남 전략을 어느 날부터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남조선을 무력으로서 통일하는 것이라고 이제 배워왔는데, 한국에 와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로서 스스로 자가 발진하는 어떤 공산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이 기독교에도 참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커뮤를 이렇게 중시하고 커뮤니즘을 설교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보면 아마 좀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냥 내려서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내가지고 예.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 정말 이상한 성문화를 확산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도 이제 기독교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지금 사회에 이 한 사회가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규정과 상식과 원칙들을 아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럴 때 오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어지러워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내일 그 남북회담 수석대표로 온다고 하는 북한의 그 자는 통일전선 사업에 이제 헤드에 있고 북한에는 이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찰총국에서 김영철의 신복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자죠. 이런 자가 대남 이제 남북 협상 대표로 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없는 그 독배를 지금 넙적넙적 받아 마시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선거는 그 천안함 폭침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천안함 폭침은 김영철이 진두지휘하는 정찰총국의 소행이고 이 선거는 김영철의 이제 충직한 김영철의 신복이라기보다는 뭐 김정일의 신복이죠. 이제 그런 차가 여기 오고 있는데 북한 같았으면 그게 과연 그 받아들여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북한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북한에 가는 것이 거절된 정치인들 사례가 여러 건 있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이면수 목사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 교회 목사님이 사석에서 이런 이런 자리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그래서 거기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이나 있다가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나라는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그냥 이런 정말 살인마가 오는데도 아무런 뭐 장치도 없이 그냥 넙적넙적 받아안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 혼자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법이 아니라 지금은 강도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이 지금 까칠남녀라고 하는 그 정말 어른들도 보기 얼굴 뜨끈뜨끈한 그 19금에 해당하는 그런 방송을 교육방송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성전환자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이 뭐 이상한 그 성적 지향을 가진 이런 자들을 게스트로 고정 패널로 뽑아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뭐 이제 그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모두 보셨을 겁니다. 서초구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그런 성행위를 화장실에서 하고 TV 밑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한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바지를 벗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 바지에 대변이 묻었는데도 대변을 그냥 봐가지고 바지에 대변이 묻어있는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는 이런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평등이라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성평등이라 그러는데 성평등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혈세를 퍼다 쓰는 이런 교육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상으로 되고 있는 뭐 다 온 나라가 다 관음증에 걸려서
미쳐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제는 어떤 게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정말 걱정이 되고, 전 대한민국에 와서 살은 지 지금 21년째 됩니다. 올해까지. 네, 그동안 정말 참으로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한 탈북에서 한국에 온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네, 물론 저의 어떤 생사를 거는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끼리만 탈북해서 우리끼리만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북한에 남아 계시는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나름대로는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단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지금은 북한의 백성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남한이 어느 날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느냐, 이걸 걱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고 깨나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만 부르면 사람인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예, 북한 주민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러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정말 강냉이밥, 옥수수밥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오직 인간의 욕망이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다이어트가 전 국민의 가장 최대의 소망이 된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는 지금 이 썩어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낭망이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독교에서 교인으로 생활한 지가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할 정도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제가 한국에 와서 접하게 된 기독교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 보루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평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닐까요? 아니, 김태희가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도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김태희처럼 못 태어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돈을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가장 근원적인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 큰 키 때문에 돈을 잘 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또 돈을 잘 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김재동 대표적으로 못생겼는데 웃기게 말하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 친구. 예, 이 불평등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평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김일성은 정말 잔인하게 인간들을 차별했죠.
저희는 그 차별에 걸려서 저녁 먹다가 쫓겨났어요. 평양에서. 저녁 먹는데 쫓아내더라고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셨어요. 그게 제 죄입니까? 내가 월남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저녁 먹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끌려가서 생간호지에 끌려가서 님산 그 사업소에서 정말 춥고 정말 배고픈 생활을 해야 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출신이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대학 갈 수 없고, 절대로 아무리 일을 해도 출세할 수 없고,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해주겠다고 떠드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들은 특별법을 계속 만듭니다. 특별법,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무슨 동성애자 이런 거에다 특별법 만들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평등하게 해준다 그래요. 일 안 하고 특별 대우 받아서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착취가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강도들 아닙니까? 기업인이 노동자들 착취해서 먹는다는데, 그래도 그건 자기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5.18 특별법에 걸려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에 걸려가지고 애들은 다 죽었는데 산자들이 누리는 그 혜택은 그건 뭡니까? 애들이 죽었는데 왜 산자들이 특별법으로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왜 굶어 죽는 나라가 됐습니까? 김일성의 빨산줄기들이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특혜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굶어 죽고 세상에서 가장 거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문제가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선동에 의해서, 이 세뇌에 의해서 조정된 분노와 증오가, 질투와 질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정말요. 전 처음에 왔을 때 북한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거기는 돈밖에 모르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주머니에다가, 돈주머니에다가 청진기를 대는 세상, 이런 세상에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좋은 줄을 모르고 왔어요. 사실 좋은 줄 몰랐어요.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듯이 소수의 자본가들만 잘 사는 줄 알았지, 그게 전체 국민이 그렇게 잘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에 한국에서 만드는 내셔널 플라스틱, 한국에 이 화장실 가면 쓰레기통 많이 있잖아요. 그 파란 바켓 큰 거 있죠. 예, 그 북한 여성들의, 제가 있을 때 북한 여성들의 최대 로망이었어요. 그거 하나 집에 갖다 넣으면 그 집 엄청 잘 사는 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북한은 수도가 잘 안 나오니까 수도가 나올 때 물을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강릉에 가서 물 퍼와야 되니까 수도가 나올 때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독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이게 이게 앙금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하루 지나면 물 썩은 데가 나잖아요. 그런가요? 물 안 받아서 모르죠. 네, 북한은 그래요. 수돗물 받아 넣으면 뭐가 계속 가라앉아가지고 좀 지나면 미끌미끌한 게 생기면서 물에서 그 물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그 내셔널 플라스틱에다가 담아 넣으면
그 이끼가 가라앉아도 물이 썩지를 않아요.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술 담으면 거기다 술을 여기 술 만드는 사람들이 뭐 오지독에다가 뭐 술을 담아줬다는데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제일 술이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내셔널 프레스틱이에요. 거기다가 술을 발효시키면 이게 탄내가 안 나요. 누룽지가 안 앉아가지고 발효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그런 내셔널 프레스틱 남한 바켓스도 있었고 제가 입는 옷 가운데 남한 옷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품질이 참 좋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중국 사람을 통해서 그 뭐 짐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 쌍방울 네이 있죠. 남자들 그 내복 이런 뭐 북한에서 차색이라 그러는데 좀 누리끼리한 색깔 그거 아래 위에다가 여자들은 그 핑크색 이렇게 이중으로 된 그 네일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북한 사람들인데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그 장마당에 다니는 사람이 그거를 넘겨다가 팔았는데 우리 집에서 800원에 가져갔는데 하루 지나서 장마당에 갔더니 막 나보고 아줌이 찾아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네일 또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한테 팔다가 걸리면 남 쓰는 물건 팔 때 걸리면 잡혀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팔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 탄로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우리 집에서 800원에 산 것을 그 다음날 그날 갖고 가서 1250원에 다 팔아줬겠어요. 지금은 거의 간부의 부인들일수록 남한 화장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죠. 그렇게 남한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발전에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재벌들인 뭐 그 북한에서 말하는 매판 자본가 이런 착취계급들만 잘 사는 줄 알지 이렇게 전 국민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그 전 임대아파트 살고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의 노동당 고위간부보다는 사실 생활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죄송스럽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통일한다고 말로만 통일한다 그러고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고 그 뒷거래 지속적인 뒷거래를 위해서 북한의 공산 마귀들에게 굴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종북 세력들 가운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놓고 북한에 불쌍하다 그러면서 퍼주자 그러는데 불쌍하다 그러면서 퍼주기는 뭐 불쌍하다 그러면서 퍼줘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퍼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대북 지원하는 그 북한에 이렇게 브로커죠. 대북 지원도 이제 브로커가 있어야지 하죠. 브로커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30%는 한국에서 뗀답니다. 여기서 이제 뭐 1억 원이 책정 냈다 그러면 30%는 한국에서 떼고 중국에서 또 30%를 떼고 건너가서 직접 하는 그자들이 30%를 떼고 사실은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검은 돈 만들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북지원입니다. 대북지원. 그래서 대북지원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부자 되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대북지원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콩고물을 위해서 대북지원하자고 주장했던 거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밑바닥 백성들까지 통제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배급제가 무너진 것은 북한의 왕조 통제 기구가 무너진 겁니다. 노예 통제 기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어렵고 그 통제를 안 하고 누구만 통제하느냐? 김정은은 백성들은 뭐 쪼아도 나올 게 없으니까 다 제끼고 중가운데 상류층 여기만 이제 계속 잡아 죽이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황병소가 처형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모르시나요? 이해란 TV 안 보셔서 그래요. 우리가 보도했거든요. 방송했거든요. 황병소가 처형됐다고 하는데 황병소의 처형 원인이 뭐냐? 요새 김정은이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부르기를 나누기 김정은이라고 부릅니다. 왜 나누기 김정은이냐? 김정은은 그냥 나누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 그 나누는 일이 뭐냐? 뭐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북한의 이 과학자 거리를 이제 그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철도를 어디 뭐 넣는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이런답니다. 이 뭐 하나 이 프로젝트가 생기면 무력부 얼마, 또 뭐 사회안전성 얼마, 정무원 얼마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나눠만 주기 때문에 나누기 김정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누기를 잘하기 때문에 나누기 김정은. 근데 나눠줬는데 안 한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황병서가 무력부 총정치국이었죠. 근데 이제 받았는데 이거를 집행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해외에 가서 긁어와야 되는데 대북 제재가 너무 심해지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거를 이제 걷어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니까 김정은이한테 토를 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당자금에서 얼마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태도 불량으로 처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뭐냐? 김정은은 우리나라에 지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죠. 예.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또 틈새 시장을 이용을 해서 사이버 해킹을 하죠. 사이버 해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대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테러 전사들에게 대단한 상을 줬는데 어떤 포상을 했느냐? 과학자 그 거리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보다 상당히 잘 지었더라고요. 괜찮게 지었어요. 85평짜리에 거주시키고 주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 봉화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패밀리들만 그 치료받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 못 치료받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그 패밀리들, 로얄 패밀리들만 이제 그 치료받는 데인데 이 사이버 해킹 전사들에게 거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특별 진료권을 또 준 거예요.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장령 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또 이렇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훔쳐다가 꼬라박혔으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통 크게 포상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사이버 해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정북 세력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추측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객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신상 자료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사이버상에다가 댓글을 달죠. 이 북한 애들이 얼마나 이 댓글을 열심히 다냐면요.
저희가 이제 2015년경에 삐라를 한번 뿌린 적이 있는데 조용히 뿌렸죠. 밤에가 조용히 뿌리고 그 다음날 이거를 뉴스로 내보냈어요. 뉴스로 내보냈더니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씨 좋은 여름날에 사람들이 집에 앉아 있으니까 바깥에 나갑니까? 다 나가 있죠. 노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시간 사이에 댓글이 1800개가 올라옵니다. 이건 직업적인 댓글러들이 하지 않으면 가능한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이버상은 지금 북한에 점령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막느라고 하다가 그것도 그렇게 너무 어설프게 막으니까 뭐예요? 국정원장들 다 잡혀가고 뭐 댓글 뭐 했다고 잡혀가고 그 댓글 다는 자들을 먼저 잡아갔어야죠. 그거를 뭐 막는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럼 그거 지금 안 막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은 안 막을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막아요? 댓글 다 없어졌는데 사이버 대응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이버상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김정일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김일성의 조국 통일 전략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해방하는 것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으면서 김정일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야군 남순 사람들 말이야 계속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시끄럽게 노는데 거기 우리가 거기까지 통제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 우리한테 충성하는 대통령만 세워놓으면 그냥 남한의 은행은 자기네 은행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그 남한의 이 뭡니까 이 인사는 지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앉히라 그러면 여기서 또 그대로 앉혀주고 우리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국이죠.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라고 김정일이가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뭘 이뤄냈습니까? 선거를 통한 주사파 정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가 나왔는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다 배고프고 그래서 김정은 신년사 별로 잘 공부도 안 한대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만 열심히 공부해요. 게스트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고 또 이 남한의 청와대는 막 뭐 신년사 나오기를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그냥 말이 떨어지기도 바쁘게 그거를 집행하느라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TF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 집행하느라고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정말 우월한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만 남아있습니까? 복지 타령. 네. 저는 이 복지 타령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복지 타령은요 독립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 한성감옥에서 쓰신 독립정신을 읽어보면 요즘에 이 세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했죠. 모욕이 아니라 능력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일파라느니 뭐 독재자라느니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저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학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 말이야 이승만이 말이야 얼마나 독재자인지 모르고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가 왜 이렇게 머리가 썩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안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야, 우리는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된 거야? 북한은. 우리도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머리도 너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고 우리가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은 배급 다 먹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굶어 죽게 된 나라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일한 건 다 어디 가고 북한 사람은 왜 굶어 죽게 됐느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퀘션이었습니다. 거민 중에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있구나. 이건 누가 만든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독립정신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그걸 읽다 보니까 야, 1904년도에 한국상, 우리나라의 이 조선조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북한 사람들이 읽으면 북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53년 7월 27일에 한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에,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죠. 그때 이제 그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8월 10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를 다시 찾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한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군요.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그 빼앗긴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어야 했죠. 공산 악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통일 목표여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어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갇혀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 조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 5월 9일에 대선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니까 요즘과 같은 세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더군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배불렀고 너무 편안했고 너무 향락에 젖어서 우리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른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 21세기에 지금 북한의 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위안부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처녀들이 중국의 성노예로 계속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 명이라도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탈북하다가 중국에서 체포돼서 북송 위기에 집단 자살을 하고 있고 끌려가서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별로 안 계십니다. 제가 그때 단식할 때 좀 많이 사람들이 뭐 나와서 떠들어야지 중국 정부가 말을 듣는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부탁을 드렸는데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정치적이라고 외면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너무 위선의 가면을 쓴 교회들도 너무 많았고 우리 애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위선들을 우리 스스로가 쓰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이승만 학당을 만들었는데요. 이승만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뭐 민주주의가 합의해서 하라 그러는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뭐 다른 이름 붙여야 된대요. 이승만 이름 붙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이름 뭐 붙일 바에는 안 한다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밀어붙여서 이승만 학당을 2016년 9월 22일에 개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죠? 1월 6일 날 4기를 개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졸업생은 84명, 3기에 걸쳐서 84명 졸업시켰고요. 이번에 5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일본 내막기 뭐 이거 다 좋다 그러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뭔지,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국민이 세금을 낼 때는 그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그 세금은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독립정신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는 국민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게 독립정신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지는 나라에서 해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복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먹고 사는 거를 책임지게 하는 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옆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거를 조금 띄워주는 게 복지지.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면 어려운 게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지를 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만들어내면 이게 다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배급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배급 주는 사람들이 도둑들이에요.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배급소에 그 계량 뭐니까 여기 계량이라 그러나 여기 계량이라 그러나요? 이게 저울 떠주는 사람 있죠. 이 계량원 자녀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너무 부정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잡혔는데 봤더니 그 집을 가택수색해서 봤더니 쌀이 다 점이 난 쌀이 수십 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발이 몇 마대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식용유가 몇 통이 나오고 이렇게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축제를 했느냐? 쌀을 나눠줄 때 그 밑에다가 돌을 까는 거예요. 자갈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 뜰 때마다 조금씩 쌀을 덜 주는 거죠. 10kg 이게 뜰 때 한 500g씩 띄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쌀을 모아서 팔아먹는 거죠. 그 쌀을 또 어디다 주고 물건을 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도둑들이 북한에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나눠줘야 되니까 도둑이 많겠죠? 그럼 도둑이 많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도둑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검열단이 이거 엄청 많은 거죠. 무슨 비사회주의 그룹파, 무슨 노동검열대, 무슨 노동자 규찰대, 무슨 뭐 안전부 규찰대 해가지고 그냥 이
단속하고 검열하는 인간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뭡니까? 그거 다 나라 세금 먹으니까 그거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쓰잘데기 없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 그냥 협박해가지고 뜯어가고 잡아가. 이게 북한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안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전원들. 식사 시간 되면 꼭 검열합니다. 뜯어내려고. 한 번은 제가 청진에 출장을 갔는데 사실 회사에서 주는 출장비가 얼마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기차비도 국정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기차비나 그저 겨우 되고 다 나라에서 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국정 가격을 정해놨지만 나라에서 파는 그거하고 이 민간 뭐라 그래 야매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여기 야매라 그럽니까? 이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하는 거는 이게 비율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 비닐 신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이 나라 상점에서 사게 되면 2원 50전입니다. 여기 장마당에 나가게 되면 250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나라 식당에는 파는 게 없어요. 나라 상점에는 파는 게 없어요. 그거 다 장마당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 폭리를 취하는 계급이 있겠죠. 누굴까요? 간부들이죠. 간부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먹으려면 쌀이 없으니까 식당을 운영을 안 해요. 구경식당은.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장마당에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135원인데 장마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려면 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출장비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어차피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래서 이제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성진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넘겨주고 북어를 샀어요. 북어를 샀는데 저는 차표도 있었고 여행증도 있었죠. 그런데 안전원이 막 단속하러 다니면서 야, 너 지금 어디야? 그래서 거기는 이 검열원들이 예법 쓰는 법이 없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지 간에 다 야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여기 난무하고 있죠? 예. 이게 그 김어준 그 뭡니까? 딴지일보? 그다음 낙검수 뭐 이런 애들이 거기서 욕을 발산하면서 그 우리나라 애들을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썩게 만든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저희들도 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분노하니까. 예. 이 언어에 이 좀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증명서 해서 증명서 보여줬는데 증명서 보니까 뭐 증명서 있으니까 심 어디야? 그래서 저기 있다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말하는데 기싸대기를 올려붙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왜 때리나 쳐다봤더니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갖고 와. 그러고 이제 끌고 갔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끌고 갔는데 배낭에 북어가 200마리 있었죠. 가서 조사당했죠. 이거 뭐냐? 북어라 그랬어요. 몇 마리냐? 200마리라 그랬더니 이거 뭐 먹을 거냐? 그래서 북한에서 북어 200마리 다 먹는다 그러면 간첩이에요. 얼마나 비싼데요. 수입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팔고 도로는 먹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도로 팔면 비사회주의인 거 모르냐? 안다. 근데 내 출장비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샀다. 그랬더니 계속 이제 있더니 비사회주의면 빼앗겨야 되거든요. 비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빼앗을 이걸 다 빼앗길 것이냐? 자기네 집에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는데 북어 6마리를 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뇌물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안 그래요? 뇌물을 왜 줍니까? 우리나라 지금 뇌물 왜 생기는 겁니까? 자유롭게 경제하게 하면 뇌물이 생길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규정 많이 만들어 놓고 뇌물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 6마리 빼앗기고 그 찾아갖고 매맞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겪었던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참으로 그자들의 감언이설처럼 모든 국민에게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든 서민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체제는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된 거 맞죠? 죄송합니다. 별 깜짝 안 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요즘에 다 민주화 투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화라는 거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이 민주화 투사들은 다 깡패들이지 그게 어디 민주화 투사예요. 머리에다 띠들고 하면 민주화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시장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억제하고 탄압하게 되면 시장은 더욱더 불공평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장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니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고객이 왕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나나 소비자로서의 권력 이게 북한은요 파는 사람이 엄청 권한이 세요. 물건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여긴 사주면 엄청 갑질하잖아요. 맨날 갑이 어쩌고 우리 어쩌고 하는데 갑질 왜 일어나요? 그게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아가지고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부서에 가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데 북한은 판매지도원이 그 공장의 이 사장 다음에 제일 이거예요. 이 판매 전표 하나 떼주는 게 얼마나 큰 세도인지 아십니까? 그 권한 하나 갖고 있으면요 고양이 뿔 내놓고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재기 할 때는 여기 또 파는 사람이 갑질하겠죠. 그죠? 네, 이 가물관계는 이 시장경제에서 가물관계는 항상 바뀌는 거죠.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민주주의라고 그러게 되면 다 머리에다 띠들고 그냥 가서 총창으로 뭡니까 이게 죽창으로 찌르고 이러는 게 이런 게 민주주의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깡패들이죠. 이런 깡패들이 지금 무슨 촛불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권을 강탈한 게 지금의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깡패들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빨리 끝내라고 호응을 잘해주시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내가 코인 아까도 몇 번 얻어먹었잖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 사회의 일부 현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일선에서 우리의 이 정신 영역을 다시 정말 이 레크레이션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질문하면 지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왜 북한에 물건이 없느냐 이거야.
공장 있고 다 있는데 그 옷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모자르냐 이거요. 북한은 계획 경제죠. 계획 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다 계획을 정해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인간의 머릿속으로 계획한 게 안 맞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잘 안 지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제시장에 가서 이거 사와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그냥 이거 필요하다고 사다 줬는데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사오는 것도 있고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고요. 특히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 시장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 사회시장이 없어지니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더 물건이 없어졌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은 해방되고 나서 자급자족 한 거는 딱 그 첫 해밖에 없어요. 첫 해만 무역 이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유럽 국가들 여기서 지원을 받았죠.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살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자립적 민족 경제 한다 그랬는데 한 번도 자립적 민족 경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다는 거는 북한을 지원하던 나라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한 그 필수품난에 걸리게 됐고 90년대 들어오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생필품의 90% 이상이 중국 물건이었어요. 그냥 막 나라에서 막 강연하는 거예요. 뭐 중국 화장품 바르면 뭐 피부가 썩어서 암에 걸린다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바를 거 없으니까 막 바르는 거예요. 중국 담배 피면 남조선에서 거기다가 공작을 해가지고 폭탄 물질을 넣기 때문에 담배 피다가 폭발해가지고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국 담배만 다 피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무슨 맛내기 여기 말하면 미연이죠. 미연에 이게 남조선에다 공작해가지고 중국산 그 미연에다가 이 무슨 암 물질을 다 집어넣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맨 소금국에다가 뭘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을 넣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이게 양심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연에다가 소금을 딥다 넣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면 너무 짜요. 그러니까 소금이 무겁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가짜를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한국은 그렇게 너무 가짜를 만들진 않죠. 여기도 뭐 가짜를 좀 만드는 데 조금씩 있긴 있죠. 고급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획경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추미애 여당 대표가 토지 국유화 이거 하겠다 그랬죠? 이거 미친 짓입니다. 아니 우리가 재산을 집으로 오다 지어요? 땅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토지 국유화하게 되면 이 재산권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계속 당 대표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정신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북한을 가보니까 또 한 번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군인들이 1m 50 되는데 제 손이 큰데 나보다 한 배 반이 크더라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빌갱이 넘어가지고 머리가 뭐 도장 부스름이 나고 내가 그런 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금강산을 가보니까 다람쥐가 한 마리도 없어. 다 잡은 거지. 근데 아직도 그래요. 뭐 지금 더 하겠죠. 지금 안 바쁘십니까? 미국도 가셔야 되면. 예, 이제 갈게요. 예,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북한 주민의 지금 군대 나간 아이들의 평균 키는 한 148 정도 될 거예요.
그 지금 한 20cm 정도 작아졌는데, 그런데 조금 신기한 사실이 있는 건 뭐냐면 배급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자 장마당에서 먹고 살면서부터는 오히려 키가 더 자란다는 배급이 사실이죠. 배급 그러니까 배급을 얻어먹는 게 결코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70년대부터 키가 쭉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논문을 써보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키가 쭉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얻어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하여튼간 배급제는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미쳐가지고 나라에서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냥 자기 절로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자꾸 나라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